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진혁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대한민국 군인들을 보고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군인들 하면 엄마가 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많아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엄마가 오늘도 이렇게 어디 다녀오면서 보수해서 군대를 봤다. 음, 멋있다. 일단은 북한 사람들은 못 먹고 하다 보니까 키가 평균적으로 작잖아. 10cm 작아요. 그리고 남한 군대를 음. 볼 때 보면 너무 름름해. 음, 너무 멋져. 너무 대견해. 엄마도 아들이는 그 부모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 옷차림도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딱 그런 우리 북한에서 그 개구리 옷이라잖아. 얼룩얼룩 옷이 딱 겹치고 모자를 이렇게 딱 쓰고 군화로 딱 쓴 건데 키가 그냥 보수에서 그 천정까지 닿을 것 같아. 그리고 보수에 앉았다가 혹시 어르신이 있으니까 앉으십시오 하고 일어나는데 왜 우리 멋지나. 여러분 저는 진짜 남한 군대들 보면 너무 잘생기고 멋지고 늠름하고, 이게서 늠름하다는 말 쓰는지 모르겠다. 너무 늠름하고, 그리고 보면 그 뉴스에서는 보면 그때 군대 한 명이 그 이렇게 이런 주민들을 구원해 준 그런 사례도 여러 번씩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왜 더욱이 또 남한 군대들 보고 이렇게 좀 많이 감탄하고 많이 이렇게 저 또 우러러 보게 되냐면, 북한은 군대면 비석까지 생각해요. 괜히 무서워요. 군대들이 우리 동네에 온다면 엄마 어떡하나 죽었구나. 군대들이 오면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게 군대가 아닙니까? 믿음직스러워야 되는데. 근데 믿음직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군대들이 들어온다면 엄마는 어떡하나 오래게 굶어 죽었구나. 그러니까 군대는 그냥 비석인 거. 옛날에 보면 비석들이 그냥 뭐 유부녀로 겁탈하고 다 도둑질해가고 뭐 이런 게 비석이라거든. 근데 군대들이 결국 비석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 뭐랄까 영양실조 걸려서 엉키서 가는 애들 보면 안쓰러운데 도둑질할 땐 또 눈이 반짝반짝 돌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우리도 배고프니까 저희도 배고프니까 그 걔가 아무리 뭐 군대 아들이 먹고 살겠다 도둑질 다니는 게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막 절천지 원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면 군대와 인민이 진짜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가족처럼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고 가서 군대 나가 고생하면 뭔가 진짜 뭐 이렇게 해주고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군대가 온다면 어구 죽었구나 어떡하나 다 굶어 죽었다. 왜냐면 밭에 농사를 지으면 북강내 때부터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군대 아들이 도둑질해 갈 때 우리 같은 이런 주민들이 함부로 어떻게 못해요. 보고도 잡을 수가 보고도 없어. 잡을 수가. 야 이씨 조용해라. 이거 죽이기 전에 하면 뭐 어떻게 못합니다. 왜 김정일이 그때 정치할 때 군대를 왕이라 했기 때문에 선군 정치. 선군 정치를 한답치고 군대 우선주의를 했기 때문에 군대는 그냥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야. 무리해서 도둑질 다니니까 또 칼까지 쥐고 다니고 하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도둑 맞췄습니다. 경찰에 가서 말하는 게야. 도둑 맞췄습니다. 누구야? 하면 군대입니다 하면 노골적으로 군대 우리가 어찌지 못해. 이게 걔네 대답이에요. 북한 보안원들이죠. 북한에서는 경찰을 보안원이라 합니다. 뭐 인민의 보안원. 아이고 정말 웃기고 자빠졌네요. 인민의 보안원이라는데 그게 인민의 보안원입니까? 맨날 와서 고양이 담배를 내놔라, 무수고 어째라, 뭐 내놔라, 뭐 술이라도 한 잔 뭐 먹었으면 개슴치레 다니는 게 인민의 보안원입니까? 나름대로 밤에 지금 군대 아들이 3명 와서 우리 돼지를 잡아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네인데 뭐 도둑질 할 때 잡아가지고 하면 걔네가 오히려 우리를 뭐 집주인을 뭐 묶어놓고 때리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 무서워서 오히려 주인이 피했다가 다음날에 날이 밝기 바쁘게 보안소로 떼갑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자전거가 제일 그 운수수단이며 또 이렇게 사람이 다닐 때 필요한 자가용이나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거의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동네에서 보안소까지 10리면 걸어서 1시간 반을 가야 돼 여러분. 그 1시간 반을 숨이 차게 떼가서 도둑 맞췄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야? 잡았나? 누구야? 잡았습니다. 누구야? 군대입니다 하면 보안소도 어찌지 못해요. 몰라 우리 군대는 어떻게 못해. 너네가 건사를 잘해야지. 몰라 그런 거 못해. 군대 우리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의 정책이 성군 정치랍치고 보안원이 군대를 갈 일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보안원이 잡겠다고 달구지 밑에 숨었어. 저희 마을에 있었죠. 달구지 밑에 너무 도둑 맞히니까 숨었는데 군대 아이가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창고로 털어가지고 강냉이를 한 몇십 킬로 메고 갔는데 그러니까 밤이니까 군대인 거 몰랐어.
이 새끼야 서라고 갔는데 쓰거지게 맞았어요. 다음날에 피성이 돼가지고 눈이 밤탱이 되고 입이 거서 뿔게 입이 해가지고 그래 소문이 쫙 돌더라고요. 보아노니 군대 아들인데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이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 군대를 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름름한 이런 청년들을 보니까 야 그래 이게 군대지, 이런 게 바로 군대지, 이래야 이런 주민들이 이런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군대를 볼 때면 북한하고 이렇게 남한의 이런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교 자체도 안 되지만 우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살면서 정말 그런 멀고를 보다가 여기 오다 보니까 근데 좀 미안하게 돼요. 그 걔네들도 다 누군가의 귀한 자식들인데 배고프니까 지금 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저희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도둑마침 저희도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막 참 이게 답이 없는데 안쓰럽네요. 안쓰럽고 속상하고 정말 미칠 지경이죠. 아니 뭐 돈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군대들이 먹던 밥을 훔쳐가고 네. 옥수수를 훔쳐간다니까요. 그게 북한의 현실이고 네. 그런 뭐 군인들이 뭐 맞아요.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군대가 몰래 들어와서 집에서 키우던 돼지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집주인이 이렇게 후레쉬를 비쳤어요. 군인이 한 얘기가 집주인이 나왔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임무 수행 중입니다. 이러더래요. 집주인이 씁쓸해가지고 어떻게 뭐 말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북한의 현실이고 그때는 정말 북한 군인들이 정말 믿고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무섭고 지금 남한에서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안쓰러운 마음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게 밥 못 먹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도 본인들이 훔쳐 먹지 않으면 네. 실제로 목숨도 위험하니까. 결국은 나라를 잘못 만나서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나서 주민들과 군대들 사이에 이런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런 나쁜 이런 게 형성되고 또 군대 아들이 먹고 살겠다고 이제처럼 어느 집에 훔치러도 갔다가 주인이 소리친다고 칼로 찢고 그 사람이 막 중상을 입고 이런 일이 허다하게 정말 너무 많아요. 수다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군대라면 그냥 미워요. 그냥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고 군대가 들어온다면 오히려 든든하고 좋아서 박수 쳐야 되는데 군대라면 막 이게 사람이 이거 어떡하네. 오래 굶어 죽었다는 그 압박감에 막 미칠 것 같은 생각. 그렇게 살던 저희가 남한에 와서 군대를 보니까 하나같이 름름합니다. 멋있고 름름하고 또 좋은 일도 아주 많이 합니다. 진짜 아 이런 게 군대지 하는 생각에 자주 들면서 정말 엄마는 우리 아들도 북한에서 군대 안 나가기 얼마나 잘했을까. 저 정말 군대 좀만 더 나가기 있었으면 군대 나가기 나이잖아요. 그렇죠. 군대 나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그래도 이렇게 어엿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고맙고 거기에서 북한에서 군대 나갔다며 얘도 결국 도둑질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전 군인 하면 드는 생각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강원도에 가끔 놀러 가면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초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초소가 훨씬 많잖아요. 뭐 지역을 벗어날 때마다 그 북한 그 인민군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 쪽은 또 이게 국경이어서 국경 쪽이었어. 도망강 쪽이어서 탈북자들을 네, 만나려고. 그래서 항상 신분증, 북한에서 신분증을 공민증이라고 해요. 그걸 검사하는데 대한민국도 강원도 쪽에 있더라고요. 그차 타고 가면서 보니까 군인들이 정말 예의가 바른 거예요. 근데 북한 그런 초소 같은 데 지나가면 야, 이 개새끼 개간다 이런 건 너무 이게 나이가 아빠 뻘 되고 엄마 뻘 되는 사람한테도 막 개새끼 개간나며 이러고 이 쌍년이라 막 이러고. 엄마가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 어떤 거요? 제가 그 탈북하기 전에 그때는 아마 너로 군방 났을 때니까 30살 정도였어. 지금부터 한 2년 전이네. 항상 엄마는 이렇게 생머리 하고 다녔어.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서는 애들이 다 이렇게 파마를 하고 다녔잖아. 근데 엄마는 항상 파마도 안 하고 이렇게 생머리 하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그날도 장마당에 갔다 오는데 저희는 항상 10호 초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국경 쪽은 많아요, 그런 그 두만강을 인접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강타기꾼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짐을 이렇게 검사하다 보면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이 중국 물건이 있으면 얘네가 무조건 단속합니다. 맞아요. 어디 갔다 왔냐 따지고 이 물건은 어디서 샀나 하긴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생머리 하다 보니까 군대 아들이 보기에는 10호 초소라는데 군대 아들이 보기에는 엄마가 지금 강타기꾼으로 보인 거야. 중국 갔다 온 이 여자 사람으로. 지금 중국 갔다 오는 거로 보였어. 야 이년아 이간나야. 이제 아들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간나 너 저짝 나서 그래. 아 왜 그래 했더니 공민증을 보였어. 거기 지나갈 때면 꼭 공민증을 보여야 돼.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야 근데
한 명을 보는 게 그렇게 오래. 그리고 갠슬에 이쁘고 체내 아가씨들이 지나가면 갠슬에 시간 끌어요. 시비 거는 거지. 시비 걸고 얼굴 이래 보고 그러니까 이쁘니까 지금 말 시키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이 먹은 분들이 겨울에는 밖에서 그래 대한민국처럼 뭐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난방이 펑펑 돌아가는 데서 있으면 괜찮은데 그 추운 엄동설안에 부들부들 떨며 밖에서 그 국민증 검열할 때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기가 얼어들고 입에 성액기가 하는데 쟤네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난로 불 피운 데서 히덕덕거리면서 그래서 엄마가 국민증 보이니까 올려보고 내려보고 하더니 넌 저쪽 나가 하더라고. 그래 엄마가 왜요? 왜 그럽니까? 국민증인데 왜 그런가? 이간 난도 잠깐 있어 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제 막내 동생 뻘이나 되는데 어디라 대고 이간나 저간나야. 진짜 너무 한심해요. 근데 제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섰더니 마지막에 이간나는 짐 다 꺼내라는 거야. 그때 엄마가 장마당에 가서 이것저것 뭐 쌀도 몇 킬로 넣고 뭐 집에 필요한 비누도 사고 뭐 양말도 사고 많이 샀어. 짐 다 해치래요. 그 추운데 밖에서 부들부들 떨며 짐 해쳤더니 발로 이간나 이건 뭐야 이 짝도 열어 이 짝도 열어. 마치 죄인다는 죄인다는 거 죄인이 아는데 그렇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피가 가꾸로 섰네. 다 검열 마쳤어요. 나올 게 없으니까 이가 너 장마당 갔다 오는 게 맞아? 너 중국 갔다 오는 거 아니야?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이거 짐 다 보고도 그런 말씀합니까? 제가 지금 이게 장마당에 갔다 오는 길인데 왜 자꾸 그러냐 했더니 이가 난 지금 내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딱 강타기꾼 같아. 여러분 그래서 그날도 제가 길바닥에서 1시간 넘게 거의 2시간 동안 걔네하고 시비닥질하다가 2시간 거의 되니까 국민증 주면서 돌아가라 하더라고요. 북한에는 신분증을 국민증이라고 해요. 정말 너무 근데 화가 나요. 그런 일을 수다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마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보면 옷차림새나 머리 모양이 강타기 그러니까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강타기꾼처럼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군대 아이들이 엄마 뻘이든 할아버지 뻘이든 반말해대고 여여여 저기 나서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나이를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군대를 참고로 17살에 가잖아요. 그런 초소에서 사람들을 단속하는 애들이 나이가 20살 안 된 친구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봐야 22, 23. 네. 보통 그 대한민국 기준으로 갓 성인된 친구들 아니면 고등학생 나이거든요. 너보다 어린 애들. 네. 정말 어린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정말 할아버지 뻘, 엄마 뻘, 아빠 뻘 되는 사람들한테 막 이간나 세간나 이렇게 욕하고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기가 막히죠. 진짜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너무 이게 화가 나서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맞아요. 정말 반 죽여놓고 싶네요. 정말 너무 이게 어린 녀석들이 또 실제로 또 싸움하면 정말 싸움도 못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북한 그런 똥배를 달았다고 센 척하는 거 보면 참 이게 안타깝고 참 대한민국 군인들은 정말 멋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참 이게 비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겠어. 북한이라는 곳하고 대한민국은 일단 잘 사니까 경제적으로 여기는 또 보면 10위권에 들어간다나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세계적으로 일러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늠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발전하는 곳에 살면 그만큼 또 이게 세계관이 올라가고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인성과 모든 게 다 겸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쓰레기 같은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인성까지 쓰레기가 되고 그냥 아래우 어른이고 뭐이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막말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에서 태어나서 잘 교육받고 자란 우리 청년들은 군대 나가서도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늠름하고 믿음직스럽고 정말 예의 바르고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에도 많이 뛰어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비교 자체도 안 되지만 저희는 그 땅에서 살았으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과 또 북한 군인들, 또 어머니와 또 제가 생각하는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